네,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죄에 이어 대법관 증언법까지 이른바 사법 3법의 국회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촉구와 함께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투쟁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연휴가 끝나자마자 전국이 다시금 급격하게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정치인사이트 서가원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른바 사법 3법이 야당의 반대 그리고 필리버스터 속에 지난 2월 26, 27, 28 순차적으로 처리가 모두 됐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사법 파괴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와 함께 오늘 오후에 장외 투쟁에 나섭니다.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법 3법을 둘러싼 여야의 어떤 입장차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어쨌든 지금 뭐 야당에서는 저렇게 개악법이라고 개악이라고 예. 지금 그 장애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하지만은 여권 뭐 또 민주당을 포함해서 소수당들까지 다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 아니겠습니까? 또 뭐 저 야당 측에서는 이 국민들 또 일부 그 논란이 반대하고 반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은 검찰 개혁과 마찬가지로 역시 사법 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 네. 개혁해야 한다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의 또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그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으로서도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 안타까운 게 이 논의가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예. 오랫동안 쌓여온 것이거든요. 사실 대법관 증언 문제도 상고 법원 이 설치를 비롯해서 증언 문제까지 심지어는 오죽하면 대통령 선거 공약까지 들어갈 정도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 오랫동안 쌓여있던 그런 요구 사항이었는데 국회에서도 또 상당히 서로 공방은 장시간 걸쳐서 여야가 이렇게 그 논의 의제로 올라와 있었는데 야권에서는 이것을 법적 정치적 공방만 했었지 실제로 이 내용을 집권당과 같이 이 내용을 가지고 네. 정말 야당에서 요구하는 주장하고 있는 이 악법적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네. 민주당의 의지는 워낙 지금 이건 강한 게 분명히 입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게 정말 문제되는 조항들은 좀 빼자라고 협상 테이블에서 주장해야 될 일들을 정치적으로만 이 공방을 벌이고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협의를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 네. 이것은 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국민적으로도 설득력이 약하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근데 내용으로 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뭐 법 왜곡죄와 관련돼서도 실제로 이 재판 과정 또는 조사 과정에서도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도 그랬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 지난 시기 동안에 얼마나 억울하다. 대부분이 다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모든 억울한 것들을 판결들을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조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또 증거를 조작하고 또 그 법을 왜곡시키고 또 누락시키고 해서 일방적으로 했던 것들을 바로잡아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헌법 소원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사심제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모든 이 판결 결과를 하는 게 아니고 헌법적 질서,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들, 인권이 침해된 사안들 이런 사안들을 사법의 결과 판단이라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판단을 받아보자. 라고 해서 국민의 권익을 좀 더 증진시키는 요소가 있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법관을 지냈고 헌법재판소장까지 했던 이강국 소장도 이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 실천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이 반성의 겸해서까지 하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용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 과정과 이제 뭐 당위성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홍
의원님께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행사 가능성은 많이 없다고 봅니다만은 예. 그런데 저는 참 걱정스러운 게 설마 했던 것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저는 민주당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뭘 상식하게 할까 생각했는데 역시 민주당은 정말 그 한계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법 파괴 3법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단순하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사법부 대부분이 다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로스쿨 학장 회의라든지 이걸 통해서도 사실은 이 법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외국제 같은 경우 사실 MMO화에서 이런 식으로 되면 검사 판사들이 이제 겁나서 판결 못 합니다. 예. 그리고 헌법 소원제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사실상 사심제가 됐는데 지금 헌법재판관들 9명 가지고 과연 이렇게 일을 뭐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 국민의 많은 어떤 분들이 소송 지옥에 빠져서 결국은 돈 있는 사람 권력자만 유리하게 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소송 지옥에 빠져서 법률 관계가 애매해지고 또 재산에 대한 관계가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피해는 고스란히 네. 기업, 개인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재판 소원제에 대해서 뭐 헌법 관련된 기본권만 관계되는 일을 하는데 뭐 재산 관련된 재산권에 어떤 문제는 다 민사소송에 관련돼 있죠. 그리고 형사소송에서는 또 국민의 기본권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신체 자유라든지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 한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판 관련해서 특히 대법관 정원을 통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관 정원이 아니라 하급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이렇게 정원을 해서 빨리 소송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대법관 정원을 하는 것은 다분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사법 리스크를 듣기 위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법관을 임명함으로써 결국은 재임 시절뿐만 아니라 이제 퇴임 이후에도 이 사법 리스크를 결국 이제 듣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통과를 시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 사법부 질서를 엄청나게 혼란 속에 빠질 것이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지금 뭐 도보 행진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결국 이제 열어나하기 위한 정말 그 소수 야당으로 어쩔 수 없는 고육 지책인 것 같습니다. 예, 정부로 넘어간 사법 3법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원래 필리버스터 전국이 7박 8일 일정이었는데 5박 6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3.1절에 그날 원래 이제 전남 광주 전남 통합법 처리를 앞두고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서 대구 경북 통합법도 같이 처리하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수용되지 않고 광주 전남 통합법만 이제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전히 이제 세 개의 원래 그 통합법안이 추진이 됐었는데 대전 충남 통합법하고 대구 경북 통합법은 현재 이제 상임위에 이제 계류 중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로 이제 2월 임시국회는 끝나고 모레부터 이제 3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고 지방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두 개의 통합법안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연말에 그 밴드 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운다고 딱 지금 그 격인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 개혁법 아니겠습니까? 이 행정통합이라는 게 지금 뭐 단순하게 이재명 정권뿐만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것들이고 또 국민적 지지도 받고 또 지금 말 그대로 이 지방 지역 자치 행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이 개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에서 결국 국회는 그 일정이 그 일정들이 하나하나 과정들이 중요하고 또 그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선관위에서도 이미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선거 시한이라는 게 또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의 정치 노름, 그다음 정치 공방만 벌이다가 결국 큰 걸 놓쳐버린 거죠. 결국 다 사실은 대전 충남이 또 훨씬 더 빨리 논의됐었고
대구 경북도 거의 다 다 하는 걸로 다 정리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정치적 공방 속에서 이것을 그 국민의힘 측에서 단체장들도 그렇고 일부 의원들도 그렇고 이것을 정치 쟁점화 이 문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정치 속에 아까 사법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 정치 일성 속에 이걸 같이 집어넣어서 결국 물리적으로 지금 쉽지 않게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을 탓한다는 것은 지금 그 야당에서 민주당을 탓하고 지금 와서 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지도부가 좀 지혜를 모으고 특히나 야당 지도부에서 지금 청와대 몰려가서 사법개혁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안 처리에 몰두하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선거 치르기 전에 이 문제가 다 정리돼서 최소한 광주 전남은 지금 출발했고 그러면 대전 충남도 그렇고 역시 대구 경북도 다 이렇게 함께 가야 될 일들을 결국은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번에 못하면은 결국은 이 선거 다 치르고 나서 또 이제 그때 가서 논의를 한다라는 게 단체장들 다 뽑아놔 버렸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면 결국 그 단체장들이 사퇴를 하거나 해서 다시 선거를 하거나 아니면 4년 후에 할 일들인데 지역 주민들로서는 지금 어떻게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국가적 대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허술하고 막무가내로 처리해버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국민의힘 지도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뭐라고 해도 변명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이 사고를 쳐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지금 처리되지 못한 행정통합법, 이거 추가로 좀 처리할 수 있을까요? 3월 임시국회가 이제 모레부터 시작이 되긴 합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사실 촉박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이제 후속법안, 그러니까 통합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빨리 처리를 좀 해야지 이제 선거 실무를 보기 때문에 사실상 2월 임시국회까지, 그러니까 3월 6일까지가 처리 마지막 시한이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 태도를 보면은 지금 결국은 처음부터 광주 전남 통합법만 통과시킬 그런 어떤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광주 전남법을 통과시키고 대구 경북 통과 안 시키는 이유가 대구시의회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대구시의회는 이제 행정통합법에 주장했던 핵심적인 여러 가지 이슈, 특히 광주 전남에는 있었고 그 대구 경북 통합법에는 없는 예를 들면 공항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같이 넣어서 좀 하자는 제안을 했을 뿐인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핑계를 삼았냐면 필리버스터 때문에 통과 못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결국은 이제 필리버스터 잠정기를 중단했죠. 그런데 또 지금 와서 어떤 또 핑계를 대냐면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대전 충남도 같이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결국 이제 통합법을 통과를 시키지 않을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지금 김민석 총리가 통합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조씩 4년 동안 한시적으로 둔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든 자치단체를 하면은 재원이 부족해서 안 될 텐데 이런 어떤 이야기도 한 것에서 처음부터 광주 전남만 통과시키려고 작전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법치주의도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만들고 특히 국가를 운영하면서 이게 대한민국이 광주 전남만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행정통합법도 처음부터 지금 광주 전남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주고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있을 때 어떤 특혜를 준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지금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타 지역에 저는 큰 반발과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행정통합 이 부분은 이제 당면한 최대 이슈가 계속해서 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 2월 27일에 방문을 했었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구에서 현장 반응이 장 대표
대구 방문 때와는 사뭇 달랐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부산은 이제 보궐선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번 주말에 부산 방문이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겠다 이런 이제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행보들이 이번 지방선거 특히 야권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줄까 하는 부분이 이제 궁금한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의 지금 행보가 지금까지 이야기되고 낸 것 따르면 본인은 무조건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회에 입성하는 것을 굉장히 좀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를 갔었고 또 이제 부산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 갔을 때 많은 인파가 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저도 뭐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전국에서 소위 말해서 한동훈 어떤 지지층에서 이제 와서 사람들이 좀 온 것 같고 순수하게 대구 시민이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 대구에서 그다음에 부산에서 어떤 그런 어떤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대구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이 이제 그 대구 부산시장 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여기에 이미 그 부산에 지난번에 출마한 적이 있는 서병수 전 시장, 전 의원, 그 다음에 박민식 전 국가보건부 장관도 지금 지역에서 지금 뛰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네. 과연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네. 한동훈 전 대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사실은 굉장히 좀 변수가 있다. 근데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정치적 이런 어떤 체급이 있는 사람이 굳이 영남권에 가는 게 맞느냐. 본인은 결국은 이 수도권에서 어쨌든 이제 성부를 이제 그래 봐야 되는데 영남권에 저는 출마하는 것이 결국은 본인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 체급을 갉아먹는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수도권 더 나아가서는 무소속 출마보다는 오히려 비록 제명당했다 할지라도 국민의힘 후보를 어떤 식으로든지 도우는 그런 어떤 배우 장군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좋은 게 아닌가.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한동훈 어떻게 대표 전망하십니까? 입장에서는 지금 예. 뭐 물러날 방법이 없죠. 길이 없잖아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난 총선 사실 정치적 판단을 잘못했던 게 지난 총선 때 당대표 하면서 결국은 정치를 하면은 결국 국회에 들어와서 네. 국회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안들도 결국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지금 톡톡히 지금 당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선거 때 그 발판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정치적으로 지금 뭐 팬덤 정치를 해서 일부 팬심을 몰고 다닌다 해도 지금 이 거대 그 양당 체제 하에서 결국 특히나 보수 정당 입장에서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갈수록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구가 됐든 부산이 됐든 수도권이 됐든 지금 당장 본인으로서는 가장 당선되기 쉬운 그나마 어떻게 해서든지 좀 들어올 수 있는 이 문이 있으면은 네. 염치 체면 불구하고 들어와야 되겠다. 이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을 운영하면서 결국 내란 세력과 특히 윤석열 세력과 이 절연을 하고 이 보수나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중도 세력까지 안으면서 입지를 넓혀놨으면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가 어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여지를 열어준 이 기본 책임은 장동훈 대표한테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로서는 좋은 운동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